안녕하세요. 그동안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이민자분이나 해외 장기 비거주자분들께서 해외 송금, 외화 반출 반입, 해외 이주자의 부동산 세금 등의 질문 등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애국환 거래법을 중심으로 해외 비거주자가 꼭 알아야 될 세법 등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애완관리법과 부동산 세법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해외 송금을 한다거나 애화 거래 또는 애화를 국내로 반입,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애국환 거래법과 애국환 관리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우선 애국환 거래법과 애국환 관리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애국환 거래법이라는 것은 외국환 거래와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며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외국환 관리법은 외국환 거래, 기타 대외 거래를 관리해서 국제 수지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 외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환치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환전업체를 통해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후에 송금 수수료를 적법하게 내고 송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법적인 환치기 송금은 환전 수수료나 각종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환치기 수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애국환 거래법과 애국환 관리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각종 범칙금과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송금 한도, 즉 해외의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체제자의 송금 한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송금 한도는 개인이 5,000달러까지 지급 증빙이나 특별한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겠습니다. 연간 한도 금액은 5만 달러로서 지급 증빙 등 특별한 서류 없이 5만 달러까지는 송금이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1만 달러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으며, 연간 최대 한도 금액 5만 달러를 넘겨서 송금을 하게 되면 추후에 국세청의 확인이나 애국환 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5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애국환 은행을 통해서 애국환 거래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송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심코 여러분들께서 해외에서 환치기를 하신다거나 규정 위반한 해외 송금을 또는 애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지양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달에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매월 말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 계좌 전체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재외국인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가 되겠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계좌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 의무가 있겠으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가 각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학생 송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생이라고 하는 뜻은 6개월 이상 외국에 연수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해외에 체제하는 사람을 일컫게 되겠고요. 5만 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과 애국환 거래법에 의거하여 지정 애국환 은행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겠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과 거래 애국환 은행 지정 신청서, 지급 신청서, 입학 허가서 등의 유학 사실 입증 서류를 지정 외국한 은행에 제출을 하시고, 특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유학생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10만 불 이상 송금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겠으며, 연간 20만 불 이상을 초과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유학생과 함께 해외 체제자에 속하는 사람은 3일 이상 초과해서 또는 5개월 미만의 국외 연수 목적으로 해외에 체제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유학 자금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송금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송금 한도는 따로 없겠습니다만, 해외 송금 입금 절차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애국한 은행을 지정을 해서 반드시 지정 애국한 은행에서만 해외 송금과 해외 부동산 처분 자금의 국내 입금이 가능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제출 서류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해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를 하셔서 부동산 취득 보고를 애국한 지정 은행에 반드시 해야 되겠으며, 신고일 기준 매 2년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 서류 제출과 해당 부동산을 매각 또는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처분 시에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부동산 투자 시 또는 송금 시 참고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송금 한도 금액은 제한이 없겠으며, 송금액이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회 송금 건당 5천 불을 초과를 하거나 연간 1만 불을 초과하여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되겠고요. 해외 체제비나 유학 경비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정 애국한 은행의 은행장에게 신고를 수리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해외 이주 예정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때는 현지 기관의 영주권 취득 업무자가 발급해준 이주 예정자라는 입증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신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에 지정 거래 애국한 은행의 은행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거주자가 주거 이해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를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흔히 애국한 거래법이나 세법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 이외의 자가 되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겠고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주로 인한 1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 이주를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받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외 이주법에 따른 현지 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본 규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외 이주법에 따른 부득이한 해외 이주가 되는 경우에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국외 이주법에 따라서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외 비거주자의 증여세 상속세 과세 문제를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주자가 해외 송금의 자금 용도와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을 송금 시에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가 있게 되며 이때 명백하게 소명 요구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에게는 증여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겠으며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과세 제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일괄공제 5억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30억까지 가능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공제, 이렇게 비거주자에게는 증여공제나 상속공제에 있어서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가 일체 적용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거주자, 비거주자의 애와 송금 방법, 해외 부동산 구입, 애완거래법과 양도증여 상속세법 등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기타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상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함께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